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영입니다. 네. 네. 오늘은요. 네. 영등딸. 네. 영등딸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영등딸이 정확히 어떤 딸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자, 이제 영등달이라 그래서 음력 2월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절기 중에 음력 2월에는 영등 할머니라 그래서 이제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많이 관련된 달이었죠. 이제 달이었고, 그리고 어업에 종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바다에 관련된 그런 어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이제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바람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고기를 잡으러 밖을 나가야 되는데 막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너무 잔잔을 해도 안 되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원하고 이렇게 제를 올리고, 그래서 그 영등 할머니가 음력 2월 달에 그 부분을 관장을 하는 신으로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어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과 아니면 만인간을 살리고 살펴보고, 그래서 약간 이 영등 할머니의 특징 중 성격이 되게 까탈스럽고, 그리고 되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매섭고, 그리고 뭔가가 그 약간 사감 교수님 아시죠? 막 사감 교수님들은 막 이렇게 뿔테 안경 끼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것들도 이렇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고 하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신을 받은 제자분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되는 달이고, 왜냐면 이제 우리들도 이제 신을 모시면서 바다에 주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 또 산에 주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 뭐 칠성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의 절기를 또 수용을 하는 제자가 있고 수용을 하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의 절기를, 그리고 이 달의 절기를 놓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용궁주력의 제자다 보니까 항상 바다를 또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 이 계묘년의 특징 중 하나가 물과 함께 어우러져라.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의 반을 채워줘서 이게 합체가 되고, 그 합체가 되는 건 기운이 하나가 되어서 나한테 극상승을 발생시킨다라는 효력을 가진 해이기 때문에 이 계묘년에 또 영등달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계묘년에 지금 윤달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음력 2월 달을 마지막 끝으로 바로 윤달 2월이 지금 바톤 패스해서 이제 두 개의 2월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2월 4일이 입춘인데, 저는 특징이 1년 12달의 절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중요한 절기 이외에 갖다 붙이면 할 수 있는 행사가 참 많아요, 무당들은. 근데 이 절기를 1년 12달 다 해버리죠. 그러면 내 신도들이 돈을 벌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월 삼진날하고 입춘날하고 영등달하고 산신제하고 또 4월 초파일이 돌아오죠. 4월 초파일하고 또 뭐가 들어와요? 백중 있죠. 칠석 있죠. 동지, 이러다 보면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절기만 하는 이제 사제자인데, 이번에 입춘 행사를 띈 건 작년 동지 때, 그때 모든 살을 푼다라 그래서 원래는 입춘 때 행수마기 삼재풀이라는 거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지 때, 그때 어쨌든 내년의 운기를 동지 때 받고, 그리고 동지 때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그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동지를 빼먹진 않는데요. 영등달 같은 이번에 계묘년은 제일 중요한 건 50%가 계묘년의 특징은 물과 함께, 또 이 계묘년의 특징 중 하나가 물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마침 이 영등달이 또 계묘년에 윤달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겠죠. 자, 그럼 이때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이제 금전이 지금 메말라가죠, 나라 자체가. 그래서 물가는 올라갔지 금리는 높아지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점점 더 미궁속으로, 그러니까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항상 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월급 안에서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때
우리는 조금 채워줘야 됩니다. 기름질을 해줘야 되고 또 안 좋은 기운을 또 채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등달은 제가 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멀리 물론 그 해마다 똑같은 바다 앞에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해의 특징 중 하나의 느낌을 살려서 내가 무당이 이 해에는 어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번에는 경남 쪽으로 가서 할 예정인데 서울에서도 경남이 멀어요. 저희 쪽에서도 세종에서도 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영등달의 접수는 제가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경기 손님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 경기 손님 중 차를 타도 힘들고 차가 없어도 너무 힘들어서 이번 영등달은 버스를 대절을 하고 그 버스를 서울 경기 쪽에 이제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을 싹 모셔서 그쪽 영등달에 하는 행사날 그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등달의 특징은 어쨌든 이런 사제자들은 이제 사감 선생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거기에 이제 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고, 그리고 이 분이 시샘을 받거나 시샘을 내거나 이 할머니의 특징이 좀 화가 나거나 이렇게 샘을 부리시곤 하는데, 자, 이 샘을 부릴 때 꽃샘 추위를 발동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 영등달의 영등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합격 점수를 많이 맞으면 그 해에는 정말 계속 풍전등화처럼 이게 불이 꺼지고 꺼질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승격이 되는 거죠. 내 운이. 근데 이 할머니한테 조금 괜찮다. 이 할머니는 또 중간인 성격이 아니라 되게 화끈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리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는 불가, 너는 합격. 이거를 딱 아주 단어가 2글자의 단어로 현명하게 내리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가 직접 그분한테 어쨌든 좀 점수를 많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이 많이 상생시키는 달이고, 또 금전 부분이 약해져 있는 에너지를 좀 높여서 내가 소원 성취하는 그런 금전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지도 못했었던 돈, 아니면 어떤 부동산의 어떤 물건의 어떤 힘, 그리고 내가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던 사업, 어떤 영업, 여러 가지의 금전적인 소통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달이 또 영등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등달은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실어서 그 차를 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갈 때도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또 부산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경남 쪽에 이제 지역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조금 멀더라도 그래도 그쪽까지는 버스가 또 2대를 할 수가 없기에 이번엔 서울 경기 쪽을 하고, 또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자차나 그런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오실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아마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등달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등달의 특징은 어쨌든 금전적인 그런 효력 발생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아 성찰, 그런 깨달음이 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다면 결과를 주어지는 달이 영등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달 접수를 시작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굳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라는 이유는 얼굴을 비춰야, 어떤 신령님 눈에도 보여야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하면서 걷어드리잖아요. 그래서 멀어도 참석을 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빈손으로 오시고 갈 때 무겁게 가시는 것이 또 제 곳의 특징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큰 선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